어린이 문학 전국모 어문전 월드컵의 박혜영, 강은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만 알고 싶은, 아니, 나만 보기 아까운 숨은 띵작입니다.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을 숨은 띵작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실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창작과 비판사와 문학마을에서 나온 책은 일부러 뺐어요. 출판사 이름만으로도 숨은 띵작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상징적으로 두 곳을 뺐습니다. 두 출판사에서 나온 작품을 아껴보시는 분들에겐 아쉬운 시간이 되기도 하겠지만 다른 곳에서 나온 많은 작품들을 즐겨 읽을 기회를 드리니 눈 크게 뜨고 귀 열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사실은 그동안 큰일이 많았죠. 네, 많았죠. 저희가 처음 영상을 찍고 나서 편집하는 중에 이제 나라에 큰일이 터져서 네. 사실 계엄 내란에 탄핵이 되기까지 이제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시국에 맞게 이제 숨은 띵작을 손도 좀 보고 영상도 지금 다시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지금 3번째 찍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내용이 우리 취향으로 구성되었다는 것. 취향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같이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추천하시는 숨은 띵작도 좋으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제 숨은 띵작은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8강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가조 매치는 뿔치와 꼬마마녀 송송 시리즈입니다. 네, 이제 먼저 뿔치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보린 작가의 뿔치는 2009년 푸른 책들에서 나왔습니다. 대단한 작품이죠. 네,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바닷가 마을에 뿔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뿔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혐오와 배척을 당하는 아이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용이 태어난 자리를 더럽힌 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당할머니랑 당할머니가 거두어서 이제 키우는 살강이만 뿔치를 이제 아껴주는데요. 하지만 살강이 역시 곰보 자국의 얼근 얼굴이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혐오와 배척을 당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두 아이가 첫 장면부터 이미 이제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무기 굴에 제물로 던져지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목숨이 간당간당하던 중에 뿔치는 이무기와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이무기가 이제 용이 되고 싶은데 천년 덕을 아무리 쌓아도 용이 되지 못해가지고 용의 여의주라도 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노리고 있는 그 용이 뿔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뿔치는 그거를 모른 채 이 용과 이무기가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을 찾아서 살강이와 함께 남바다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모험에 이무기의 심부름꾼이라는 건무기가 따라 나서면서 이제 시시때때로 속을 뒤집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남바다로 이제 용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데 모험이라는 게 사실 죽을 뻔한 고비도 그렇죠. 넘기고 반전을 거듭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사실 가슴을 이렇게 졸이게 만드는 캐릭터는 건묵이었어요. 맞아요. 네. 세상에 우리 동화에서 이렇게 속을 확확 뒤집어 놓는 강력한 빌런이 있을까 싶을 만큼 네, 매력적인 정말, 네. 빌런입니다. 비열하죠. 네, 아주 비열한. 네. 네, 아무튼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뿔치가 진정한 용을 만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스포가 되어서 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 반전비가 굉장히 짜릿하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무기가 네가 나와 거래했던 값이 있으니 그걸 내놔라 라고 얘기할 때 이제 드디어 뿔치가 진정으로 고민했던 자기의 정체성, 나의 진정한 이름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장면이 아주 아름답죠. 네, 네. 그걸로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드넓은 바다, 그 다음에 용이나 이무기 같은 이런 신화적인 등장인물들, 그 다음에 스케일이 정말 크잖아요. 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런 장면들이 자기의 진정한 이름을 찾는 이런 거대한 모험 속에 버무러져서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통 문화를 잘 살렸는데요. 배나 뱃일과 관련된 이런 우리말을 정말 잘 찾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어려워서 국어사전 네, 열심히 사전을 찾아봤어요. 보면서 읽어야 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사실 한창일 때 저희 눈부시계에서 이제 삐진 팀에서 이 뿔치와 그리고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 귀서각을 그 카니발 이론에 빗대어서 저희가 비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뿔치가 남이 부르는 어떤 부정한 이름이 아니라 따사롭고 정답고 자신을 애틋하게 불러주는 그 이름을 이제 믿으면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을 이제 옥죄는 그 금기에서 벗어나서. 근데 그것이 카니발이라고 해서 저희가 엄청난 이 뭐라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을 찾는 그 기쁨 그걸 보여주었다라고 극찬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해리포터를 완전 딴해리면서 뭐 대다수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엄청난 작품입니다. 맞아요. 이 작품과 대결하고 있는 꼬마마녀 송송 시리즈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정옥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한때 이제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이모의 꿈꾸는 집, 글 쓰신 작가님이신데요. 송송이는 2012년 샘터에서 1권이 나왔고 그 이듬해 3권이 나오면서 제 시리즈가 끝을 맺게 됩니다. 첫 권부터 굉장히 아기자기해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세태를 굉장히 날카롭게 풍자하는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비꼬는 그런 칼날이 두드러진 상상력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송송이는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인데요. 이제 송송이가 나는 왜 아빠가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만화가인데 엄마가 이제 감나무에 달린 복숭아가 너무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고 송송이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송송이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자기 집이 마녀 집안인 줄 몰랐던 이 송송이가 어느 날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기뻐할 텐데 가족들이 이제 엄마는 애를 이렇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송송이를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보냅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가 마녀였던 거죠. 근데 이제 마녀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서양 동화에 나오는 뭐 코가 뾰족하고 그 다음에 빼빼 마르고 이런 괴짜 같은 늙은 이가 아니고 도토리나 콩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아주 푸근하고 인심이 넉넉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송이는 할머니 집에서 이들저들 이제 즐겁게 다니면서 할머니처럼 작은 생물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이걸 도와주는 진정한 마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2권, 3권에서는 설문대 할망과 마고 할미가 등장하는데요. 설문대 할망은 화려한 스카프에 가죽 치마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는데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는 할머니로 묘사가 됩니다. 마고 할머니는 모든 마녀의 어머니로 이 마녀 축제에 이제 나오는 어린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이제 해결한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송송이가 설문대 할망, 마고 할미, 그 밖에 이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마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빗자루가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상상할 때 가가 하는 상상을 좀에 도와주는 그런 게 마녀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좀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시험이나 성적 같은 것에 눌린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상상하고 이제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좀 푸근한 마음 같은 것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녀 모습을 봤을 때도 이제 푸근하고 따스하고 또 살림을 잘하는 또 다른 이의 꿈과 상상을 들어주는 마녀잖아요. 마치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네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툇마루에서 콩을 골라내는 우리 할머니가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푸근한 마녀인 거죠. 사실 이제 정옥님이 여성운동, 노동운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작가님을 처음 이제 뵀을 때 적잖이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멋진 여성이. 그래서 일단 제 손으로 자기 밥상을 안 차리는 남자 인간에게 가차없이 구시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이런 이 책에 나오는 마녀들이 작가님 삶에서 우러난 그냥 우리네 어머니나 할머니에 대한 어떤 리스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가의 머릿말에도 음. 그게 실려 있어요. 음. 할머니께 바친다고 했나? 네. 엄마께 바친다고 했나? 아무튼 송송이도 이렇게 뿔치처럼 우리 문화를 굉장히 잘 살렸고, 그다음에 진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사강에 오를 작품을 골라야 돼요. 네. 사실은 뿔치가 이제 분량이나 스케일 면에서는 송송이 비해 훨씬 이제 웅장하죠. 멋진데 구성도 탄탄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읽기에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인물도 복잡하고, 옛말도 많고, 저는 어른인데도 사전을 찾아가면서 봐야 했고, 또 상징적인 장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쯤 돼야 알맞다? 6학년 중에서도 좀 책을 많이 읽어내는 아이들 정도 돼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초등학생 중에도 이 책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어린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 특히 우리 반 생각하면 초등학생들이 좀 읽어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고, 사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두대박이, 세대박이 이렇게 옛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계속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게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떠올려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게 되니까 좀 술술 넘어갔었어요. 아주 작은 오게팅 정도? 네. 그런데 이번 주제는 숨은 띵장이잖아요. 네. 더 숨은 작품을 꼽는다면 송송이가 아닐까.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보리님은 뿔치는 몰라도 요즘 다 안개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다 알지 않을까요? 안개초등학교 작가님이죠. 네. 네. 그 시리즈가 이제 원체 인기가 있고 막 서점 같은 데 가면 매대 위에 쫙 이렇게 깔려 있고 네. 하니까 이제 숨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숨은 걸로 치면 송송이다. 너무 우리 맘대로인데? 네. 송송이 너무 좋아요. 아, 송송이 좋죠. 네. 예, 나온 지 지금 12년 흘러갔지만, 네, 이런 건강한 어린이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여자아이로서.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꼬마마녀 송송 4강 올라갑니다. 자, 다음번 나조 대결은 죽음 대결입니다. 연희동 원령전과 모두 웃는 장례식입니다. 둘 다 죽음을 다루긴 했지만, 하나는 국가의 폭력으로 학살된 예상할 수 없었던 어느 집단의 이제 죽음이라면, 다른 하나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죠. 네. 먼저 연희동 원령전은 광주 작가 김남중 님이 2012년 상상정원에서 출간했습니다. 5.18 때 희생된 원혼들이 그 사람한테 복수한다는 설정이 이제 강풀의 26년과 닮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숨은 띵작이라고 우리가 고르긴 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내용은 이제 연희동에 사는 무진이가 이제 어느 날부턴가 동네에서 귀신 같은 어떤 형체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건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동네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넘볼 수 없는 아주 보안이 철저한 저택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 말로는 장군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진이는 이 장군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대단한 나란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알 수 없는 어떤 호기심과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귀신 같은 또래 아이 영지랑 목사님 자식인데도 그냥 너무 웃겨서 정말 용도를 생각하니까 좀 웃음이 났어요. 네, 이게 목사님 자식인데도 이제 교회랑 거리가 먼 용도랑 이제 그 형체가 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알게 되면서 이제 작품의 메시지가 좀 뚜렷해집니다. 이 원령들은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기다리는데, 이제 무진이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원령들을 진정시켜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억할게요, 알릴게요 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을 바르게 알리고 책임자를 찾아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출발점인데 사실 아직 너무 멀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추징금도 안 내고 지금 천수를 살다 갔잖아요. 그렇죠. 누리다 갔죠. 그래서 지금 우리 생애 지금 개헌 포고령을 지금 말도 안 되는 개헌 포고령을 지금 보는 건데, 그것도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시대. 사실 제가 79년 3월생이라서
제 생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 개연 포고령.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 제가 한 살 때 들었던 개연 포고령 기억에도 없지만 이번에 나온 포고령은 아 구절 하나하나가 진짜 뭐 처단한다 뭐 이런 말. 좀 무섭더라고요, 네, 진짜 솔직히. 무서웠죠. 45년 전에 1980년을 살아냈던 이제 그분들에게 이 연희동의 원령들만큼이나 이제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참담한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음.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망령은 되살아옵니다. 또 내 생에 또 세 번째 개헌폭을 취소하십시오. 네, 저 취소. 네, 절대 다시는 네.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숨은 띵작으로 이 작품을 처음 꼽았을 때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도 이제 결정되기 소식 전이었고, 전이었고, 네. 네. 그럼 뭐 개헌 같은 건 사실 항상 또 시나리오대로 하니까. 아, 네, 여기 그냥 시나리오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석 달 사이에 이 작품의 의미가 정말로 무거워졌죠. 네. 그래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연설 중에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그 말이 그 탄핵 시위 동안 엄청 큰 영향을 줬잖아요.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 이제 이번에 사실 그게 증명되었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연희동 원령전에서도 그 이제 무진이가 원령들을 진정시킬 때 그 원령들이 뚫린 경계를 빠져나와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잡기들을 원령들이 잡아들여요. 그래서 무진이가 기억하고 알리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이승의 산자들을 원령들이 지켜줍니다. 이 장면이 한강 작가가 말한 그 본래 뜻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 어떤 하나의 직접적인 표현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에 소년이 온다가 있다면 동화 중에는 연희동 원령전이 있다. 아, 쎄다. 이 말은 엄청난 극찬입니다. 그쵸. 여기 5.18을 다룬 작품 중에 김남중 님이 쓴 기찻길 옆 동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굵직한 청소년 소설인데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처음에 정말 폭풍 오열을 했었어요. 근데 이 밖에도 그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온작품 읽기로 많이 하는 5월의 달리기란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름 도둑처럼 5.18 문학상을 통해서 이제 출간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연희동이든 기찻길이든 지금 물 들어오는 때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숨은 띵작으로 꼭 알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모두 웃는 장례식은 깜냥으로 유명한 작가 홍민정 님이 2023년 별숲에서 낸 책입니다. 깜냥이 굉장히 발랄하고 깜찍한 고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목부터 이제 이번 동화는 장례식이라고 하니까 같은 작가 맞나? 이런 호기심이 좀 있는 작품입니다. 줄거리는 이제 주인공이 윤서인데 윤서의 엄마는 이제 중국에서 여행사 일을 하는 워킹맘이고 아빠는 차고를 개조해서 서점을 내는 이제 그래서 엄마랑 굉장히 잘 안 맞아요.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데 결국에는 이제 엄마가 중국으로 떠나면서 부모님이 거의 별거 상태에 이릅니다. 이 와중에 이제 할머니께서 암 판정을 받고 살 날이 길어야 1년이라는 이제 무시무시한 선고를 받습니다. 예, 윤서는 방학 때 상하이에 가서 엄마랑 지낼 이제 즐거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다가오는 생일에 장례식을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안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제 아빠, 고모, 삼촌 이제 온 가족들이 다 근심에 쌓이게 되고 이제 윤서 마음도 당연히 복잡해지게 되죠. 그러던 중에 결국에 할머니가 쓰러지게 되면서 이제 윤서가 할머니의 생전 장례식을 돕기로 합니다. 근데 윤서가 이런 마음을 먹은 데는 이제 친한 친구 혜원이 말이 아주 컸어요. 이제 혜원이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친척들도 다 오고 할머니 친구분들도 많이 왔는데 정작 할머니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너무 슬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서가 할머니를 돕기로 다짐을 하고 친구인 혜원이와 승준이랑 같이 할머니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장례식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치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굉장히 현실감이 있어요. 일을 중시하는 엄마, 엄마 눈엔 한심스러운 아빠, 그리고 한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이제 낡아가는 오래된 집, 아빠 형제들의 그런 복잡다단한 모습도 마치 진짜 나의 친척들, 나의 이웃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표현을 잘했고,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가정에 할머니가 비일상적인 생전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하니까 참 식구들이 당황스러웠을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근데 하지만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 뵙고 싶었던 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만나면서 이 당황스러움이 큰 감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죽음은 사실 누구나 피할 수가 없고 또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비참하고 어쩌면 비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머니는 자기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전에 같이 누리면서 맞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게 진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이제 피해야 될 금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삶을 맺는다고 해야 되나? 맺는 아름다운 한 과정이라는 걸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두 작품 중에 4강에 올릴 작품을 골라야 하는데 일단 좀 어렵네요. 그쵸? 하지만 저는 연희동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더 알려주면 좋겠고, 이제 5.18이 물론 지금 훨씬 더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또 받아내지 못한 사과도 있고 또 막말을 하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그거를 알려야 한다. 네, 네. 좋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 역사의 무게. 네. 연희동 원령전 4강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다조.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과 반반고로케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은 첫 문장 월드컵에서 이미 결승까지 올라갔던 작품인데요. 네, 아직 공개는 안 돼. 순서가 바뀌었군요. 다시 할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김여령 작가의 다른 작품에 견주어서 좀 덜 알려졌다는 아쉬움이 저희한테는 큰 것 같아서 이제 놓지 못하고 다시 올려봤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삼촌의 부동산 사기로 인해서 빈 꽃집인 비닐하우스에 임시로 살게 된 현성이네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현성이 친구는 이혼가정의 아이예요. 둘 다 좀 처음부터 약간 어딘가 불쌍하고 측은지심이 드는 아이들 둘의 이야기인데 김여령 작가 특유의 좀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눈길, 그 다음에 문장 사이에 유머러스함, 네, 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현성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시숙한테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시댁이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겠어요. 그 남편한테도 오만 욕을 다 할 텐데 현성이 엄마에겐 그런 태도가 없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아빠가 이제 동생을 잡겠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좀 방황하는 모습을 좀 보여요. 아무튼 이렇게 좀 마음을 추스리는 엄마, 마음을 추스리는 아빠. 그래서 현성이가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부모님의 모습이 좀 좋았습니다. 네, 좋은 어른이죠. 그리고 또 그 현성이 아빠의 상사, 회사의 상사. 사표를 동생을 찾는다고 사표를 냈지만 기다려준 상사 이런 구석구석에 좋은 어른들이 나름 있습니다. 나도 사표 내면 누가 기다려주나? 바로 소리하는 거 아닐까? 네, 어쨌든 이 작가의 말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의식 중에 너는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책임을 미리 짊어지라고 강요하는 건데. 나 지난주에 울만 애들한테 그 말. 강요하신 겁니까? 왜 그랬지? 이거 때문에 막혀가지고. 근데 이제 어린이한테 그럴 게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어른이, 기둥이 되었는가. 아.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세상의 모든 어른이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아픈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어린이들이 고맙다고 이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처럼 작품 곳곳에 아이들에게 좀 따뜻한 품이 되어주면서 아이들의 세상은 지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참 유쾌한 작품이네요. 네. 네. 반대편에 있는 우리 김송순 작가님의 반반 고로케는 2021년 놀궁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저 이 출판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목을 너무 잘 지었어요. 그 출판사 이름을 출판사 너무 이름. 잘 줬어요. 놀궁리.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국리는 그렇죠. 놀궁리죠. 저의 원업입니다. 직장인들과 이게 네. 학생들에게 모두의, 네. 모두의 원업이 놀궁이야. 네. 음. 하지만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여기 주인공 민우 가정도 좀 복잡해요. 엄마가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아빠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 근데 민우가 아직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데 엄마가 재혼을 하려고 해요. 그것도 이슬람권에서 온 아저씨, 이사드 씨랑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민우는 이 사정이 이제 학교에 알려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감추려고 하고,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아무튼, 얘가 한글도 이제 미숙하지. 근데 한글을 다정하게 가르쳐준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지. 아빠가 맛있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고로케는 이제 못 먹게 됐지. 그 고로케 돼지고기도 이제 못 넣게 됐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재혼하는 가정의 아이들의 마음도 이제 복잡할 텐데 민우 같은 경우에는 문화 격차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단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마음이 열리는 문고리는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는 민우와 마라톤을 했던 이사드 씨가 서로 소통에 물꼬를 이제 트게 되죠. 이제 마지막에는 이사드 씨가 고로케를 만들어요. 돼지고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반반 고로케를 만들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이렇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에서도 사실 심파가 없잖아요. 네네. 네, 그게 진짜 좋았는데 이 작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송수연 평론가의 네. 저희가 이걸 하도 많이 우려먹어서 제대로 저희끼리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웃음이 터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동화라는 무엇인가에서 이제 현실에 있는 아이들을 있어야 할 현실로 이끄는 작품이 좋은 동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반반 고로케에 나오는 그 아이가 송소연 작가가 아니죠. 김송순 작가가 김송순 작가가 직접 학교에서 만난 아이라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애틋하고 애달픈 아이가 동화의 주인공인데요. 사실 뭐 우리 현실에 있는 아이들이죠. 다문화 가정의 아이, 있을 네, 법하죠. 뭐 한글이 서툰 아이, 재혼 가정의 아이. 근데 이제 이런 설정에서 좀 작품이 쉽게 교훈이나 이런 심파로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일부러 눈물을 뽑아내거나 감동을 만들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 사람들도 뭐 과도하게 이 가족을 혐오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같은 반의 민우가 약간 좀 시덥잖게 놀리고 하는 게 좀 거슬리긴 하는데 좀 이게 억지스럽다는 느낌은 들지만 작품 내내 이 이야기는 좀 자연스럽게 한 마을의 이웃으로 어울리는 보통의 사람들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바로 있어야 할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향해야 하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또 뭐 이 책도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처럼 큰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잔잔하게, 평범하게. 그래서 이제 또 숨은 띵작으로 꼽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 진짜 재밌어요. 인정입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네. 작품인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겼으면 하긴 하는데 이게 4강에 올리고 싶은 작품을 이제 막상 고르라면 저희 주제가 숨은 띵작이잖아요. 이 작가의 이름만으로 그쵸. 이 아무것도 안 하는 녀석들은
숨길 수가 숨길 없죠. 수가 없다. 김여령 작가를 숨길 수는 없죠. 저희가 처음에 후보로 올렸지만 아 이만하면 알려졌다.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반반 고렇게. 네, 좋습니다. 더 숨은 작품 네. 반반 고로케를 4강으로 보내겠습니다. 와. 마지막 라조 대결은 좋아하는과 최악의 최애입니다. 이게 아마 저희 기준에서 가장 까다로운 저 벌써 광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 죽음의 조입니다. 좋아하는 이 작품이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모르겠다. 공개 순서가 모르겠네. 선문장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작품입니다. 네. 달리기도 잘하고 운동에 아주 능한 지수는 알고 보면 인형옷 만들기가 취미인 섬세한 살랑핑크예요. 아이디가 살랑핑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어떤 취미를 드러내지 못해요. 남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은 쟤는 남자 같다, 운동을 잘한다,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반에 희도라는 아이랑 이제 우연히 부딪히게 되면서 마주치게 되면서 비밀을 희도가 알게 되는데 사실 희도도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뭐 못하는이 아니고 않는 비밀이 있는데 희도는 발레리노가 꿈입니다. 키도 작고 좀 여리여리한 남자아이인데 아무튼 이 두 아이가 서로의 비밀을 암묵적으로 이제 지켜주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희도에게 오해가 쌓이는데 뭐 여자 옷을 입는 뭐 변태라느니 뭐 남자를 좋아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쌓이는데 지수가 사실 지수 때문에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수가 나서서 얘기를 해주고 변명을 해줘야 되는데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숨기고 있는 자신의 취미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수가 좋아하는 인형옷 만들기 그 페스티벌이랑 지수가 이제 학교 대표로 이제 출전하는 육상 대회랑 겹치게 돼요, 날이. 그러면서 이제 지수는 큰 결심을 하게 되죠. 네. 이제 우리가 좀 동화 같은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설정. 예를 들면 이제 고정관념적인 어떤 남성성이 강한 여자아이가 자기가 여자답지 못해서 겪는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설정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 주인공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씌운 어떤 선입견 안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좀 약간 뿔치랑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남자애 같은 외형의 여자아이와 발레를 사랑하는 남자아이라는 좀 남다른 설정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남이 기대하는 내 모습이냐, 내가 좋아하는 진짜 내 모습이냐,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좀 설레게 또 네, 다정하게 네, 서술한 작품입니다. 네,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인물의 그 심리 묘사가 생생한데 제가 마치 그 인물이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주인공 주변의 친구들의 태도도 굉장히 맞아요. 믿음직스럽습니다. 이게 몰라서 잘못 알아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또 금세 사과를 하고 친구 사이에 믿음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우정을 보여주거든요. 네, 좀 뻔한 클리셰로 갈 법한 장면이 사실 나왔는데 그때 이걸 어떻게 풀지?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좀 세련되게 풀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목도 중의적이죠.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를 좋아하는 제목도 설렙니다. 네, 잘 뽑았네요, 제목을. 네, 그리고 김단호 작가의 이제 최악의 최애는 올해 출간된 이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2월에 초판 1쇄가 나왔는데 5월 석 달 만에 4쇄를 찍은 대단한 작품입니다. 알고 보면 이제 우리만 몰랐고 다 알고 네, 베스트셀러 아닐까요, 이 정도면? 숨은 띵작에 넣을 게 아니라 초딩 로맨스 특집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처럼 로맨스 중독자는 조심해야 6학년 아이들의 썸이 이렇게 낭만적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새삼 놀랐는데
책은 모두 이제 계절에 따라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작이고요. 같은 반 안에서 한 번은 이 친구 얘기, 한 번은 이 친구 얘기 이렇게 연속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이야기죠. 네. 각 이 에피소드마다 다양한 어린이들이 이제 다양하게 썸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너무 재밌다. 그게 정말 너무 설레잖아요, 하나하나 다. 근데 이제 첫 편이 봄인데, 이제 봄에서는 키 큰 여자아이와 키가 작은 남자아이의 이야기예요. 키 큰 여자아이가 이 작은 남자아이를 업어주기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 반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없죠. 네.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편인 겨울에서는 휠체어를 타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휠체어를 탄다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중반부에 들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마음이 가던 이렇게 끌리던 애가 알고 보니까 친구의 동생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 6학년이잖아? 6학년 친구의 동생이면 도대체 몇 학년이야? 5학년이었는데 다행이죠. 4학년이나 3학년이 아니라서. 3학년. 안 걸리는데. 저는 여름편이 가장 기억에 네. 남는데요. 이게 자기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이제 계속 좋다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제 들이대는 이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거절을 해야 될지, 내가 거절을 했을 때 안전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트 폭력의 일면이 초등학교에서도 있을 법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시의적절하게 이 이야기를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인상적으로 이걸 기억하고요. 근데 이 와중에도 근데 뭐 꼭 이런 썸 타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두고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들도 들어있어서 이야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생생했고 또 실감났고 지금 우리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에게 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무엇보다도 너무 설레요. 도파민에 절여서 설레지 않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맞아요. 도파민 중독. 아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설레는데 이렇게 섬세하잖아요. 이 네, 이야기가. 근데 이제 작가의 말을 보니까 이제 나는 부드럽고 신중한 로맨스를 알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최악의 최애가 바로 이 부드럽고 신중한 로맨스 그 자체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확실합니다. 네. 이게 상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유, 사실 좋아하는 또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무척이나 이제 귀한 동화는 맞습니다. 근데 또 막 또 설레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래도 설레고 미치죠, 우리는. 네. 근데 이제 첫 문장에서 이미 네,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좀 최악의 최애는 좀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하고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캐릭터가 많은데 또 특히 그런 남자아이들 캐릭터가 사실 그래서 좀 판타지 같긴 해요. 완전 판타지죠. 모든 로맨스는 다 판타지인데 남자애들이 너무 완벽해. 이런 남자애들이 어딨어. 이것도 널리 알려야 된다. 남자애들 이래야 된다. 이렇게 섬세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야 한다. 좋습니다. 이 없이 최악의 최애 4강. 네. 자, 이제부터 치열한 4강전 들어갑니다. 자, 1조는 꼬마 마녀 송송 vs 연희동 월령전입니다. 저는 송송입니다. 저도 사실 송송이에요. 네. 물론 이제 시국이지만 네, 시국을 떼고 보면 사실 그 연희동 월령전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새로 봤을 때 거슬리는 장면이 뭐였냐면 여자아이를 다루는 부분이었어요. 무진이가 이제 사건에 엮이는 계기가 영지라는 여자아이인데 이 꼭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의 또는 여주는 남주의 꼭 반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지? 왜 항상 이
김남중 작가님의 이게 작품에서 독자적인 캐릭터로 잊지 못하고 어떤 여자아이가 꼭 남자아이의 그런 애정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좀 불편했어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남녀 사이를 항상 연애 감정으로 좀 이렇게 노골적인 연애 감정으로 좀 엮는 약간 촌스럽다. 촌스럽죠. 네. 그 10년 전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오히려 그냥 담백하게 뭐 남자, 여자, 사람, 친구로 지내는 게 좋죠. 그 사이에 너무 섬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최악의 그- 죄. 를 포함한 많은 작품들. 네, 근데 송송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또 여자이고 거기는 이제 여성들이 다 이제 주된 이야기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른 게 할머니 마녀도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롭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걸 닮아가는 송송이가 이제 건강하고 더 바람직한 어린 여성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꼬마 마녀. 마녀 송송이가 결승전으로 가야겠네요. 저는 마녀 송송이 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송송이의 결승으로. 두 번째 조는 반반 고로케와 최악의 최애입니다. 반반 고로케는 사실 있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네. 최악의 최애는 있어서 너무 황송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극찬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설렌다는 감정이 네. 중요하죠, 근데.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설레지 않으면 뭐 옷을 버려라? 버리라고요? 아니 왜 옷 정리하는 아, 누구지? 일본의 몰라요. 설레지 계속 않- 설레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조증? 네. 네, 굉장히 네. 필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반반 고로케가. 네. 반반 고로케가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지만 설렌다는 측면에서 이 최악의 최애를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취향을 아, 따르기 네. 때문에 저희의 취향으로 가자면 최악의 최애를 결승으로.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숨은 띵작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꼬마 마녀 송송 vs 최악의 최애. 대단한데. 네, 둘 다 대단하죠. 저는 설레는데 걸겠어요. 바로 뭡니까? 네. 둘 다 그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저는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할머니 마녀들의 그 슬기롭고 넉넉한 품을 이렇게 조명해 줬다는 게, 이 마녀 아이, 송송이가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마녀로 자라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맞아요. 최악의 최애 같은 경우에도 인물들이 되게 여러 방면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근데 사랑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보여주고, 맞아요. 그래서 다양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정말 우열을 가릴 수가 맞아요. 없는 네. 그런 작품인데 설렌다고 하면 이게 동화를 읽으면서 설레본 적 있습니까? 잘 없죠. 잘 네, 없어. 손에 꼽을 수 있죠. 네. 네, 네. 뭐 우리 둘만 설렐 수 있을 또 수 있잖아요.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눈부시게 선생님들과 읽어봤잖아요. 네.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많이 못 읽으시긴 했지만 일단 문제는 제가 너무 기대치를 높여놨대요. 너무 재밌다고. 너무 설렌다고. 그렇게 하도 말을 얘기해가지고 그 기대만큼 그렇진 않았는데 정말 재밌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에서 또 이 책을 같이 읽었었는데 거기 어떤 분도 정말 완전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진짜 좋았다고. 진짜 재밌다. 네, 좋습니다. 우리만 설렌 건 아니네요. 아니죠. 이거 뭐 기대치가 높아. 이게 뭐 도깨비입니까? 뭐 공유 나와요? 아니잖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사실은 저도 두 작품 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 송송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에 이제 혜영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읽으면서 저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할머니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제 최애가 저희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럼 이 꼬마 마녀 송송? 이지만 송송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편안하고 너무 따뜻하고 진짜 너무 재밌다 이렇게 읽었지만 도파민이 나오진 않았어요. 도파민 중독이야.
저희가 굉장히 취향을 따르잖아요. 그냥 취향의 측면에서 본다면 할머니 실망하시겠다. 할머님이 아, 네. 그래서 이 취향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최악의 최애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최고의 숨은 띵작은 최악의 최애로 하겠습니다. 와. 앞으로 김단호님의 더 설레는 이야기 더 많이 부탁드려요. 네. 자, 그럼 오늘 숨은 띵작 끝까지 촬영해 보신 소감이 어떤지 아, 말씀. 저희가 나눠주시죠. 많은 책들을 읽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읽지 않았던 여전히 독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책들이 정말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벽을 좀 느꼈어요. 맞아, 그 얘기 했었죠. 네, 많이 바뀌었다. 야, 이게 진짜 정말 이렇게 많은데 또 음.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읽어낼 만한 그 여력이 이렇게 나한테도 부족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후보로 거론하지 않았던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작품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읽었던 것 중에 다시 읽었을 때 네네. 좀 그때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작품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네, 흐르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감정이나 뭐라 그래야 되나 분위기가 네. 지금은 안 먹힌다고 맞아. 해야 되나?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사실 올렸다가 뺀 작품들도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어떤 작품은 시간이 흘러도 그렇죠. 또 네. 변함없이 혹은 또 더 큰 감동으로 오는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다 미처 보지 못한 수많은 띵작과 작가님도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좋은 동화로 어린이랑 저희처럼 동화 읽는 어른과 같이 동행하는 작가나 출판사를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우리 말씀들의 숨은 띵작도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대신에 당첨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성함이나 전화번호 뒷자리처럼 저희가 알 수 있게 살짝 귀뜸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로요. 오늘 또 좋아요. 꾹. 네. 뭐 구독까지야. 아유, 민망해. 아니야, 해야 돼. 네, 구독 꾹, 좋아요 꾹. 네. 안녕.